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던 노란색까지 신천지라고 몰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를 응원하는 노사모의 노란 티가 신천지 색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노사모를 직접 만나봤다는 진행자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랑이 노사모의 노랑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노랑입니다. 그게 노사모를 위장한 신천지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웬만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진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청래를 응원하고 있는 노사모들은 신천지다. 그 노란색 티 노무현 티 아니다. 그 신천지의 그 노랑이지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란색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노사모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그분들이 다 열변을 토하세요. 원래 어떠한 그 후보를 막 지지하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에요. 보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뭐 공주 지역 이럴 때는 노사모분들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사모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노사모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왔어야죠. 그리고 신천지는 사이비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직될 수 있는 그리고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면 되는데 뭐하러 소규모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노사모분들을 뭐하러 그 소규모로 오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김진애 지금 직책이 뭐죠? 에너지 뭐 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 진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뭐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냥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급이죠. 뭐 에너지 뭐였는데 지금 프로필엔 나오지 않는데 보시면 에너지 뭐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관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장이 이거와 비슷해요. 지금 스카프 메고 계시죠? 제가 김진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카프를 하는 것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인데 왜 김진애 씨 같은 경우에는 스카프를 해서 여성성을 강조하느냐.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 스카프를 찾다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막 주장하는 것과 전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점점 이 공론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이게 논의될 만한 내용들인가? 아니면 그냥 오물을 투척하는 것인가? 요즘에 이제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자리 받은 것도 이거 제 생각이지만 이런 일 하라고 한 자리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죠. MIT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 거는 알겠는데 사실 요즘에 오마이뉴스나 여러 가지 본인 방송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어디 하나 잘하고 있었으면 지금 거기가 지지받고 있었겠죠. 그냥 민주진보 진영이 다 못하고 있는 거는 여성 청년, 남성 청년이 달라요.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40대, 50대 여기 이 방송에서 나온 얘기랑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대 남성들이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거가 뭔가, 20대 여성들이 지금 당장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건 뭔가에 대해서 기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황희두 이사님 표현대로라면 맵을 못 밝히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간첩에 우리나라가 잠식됐대요. 이재명 대통령의 간첩이래요. 지금 여기 이 뉴스공장은 간첩의 소굴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김승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와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정치인이 없어요. 이거는 냉철하게 호불호와 관계없이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면 청년들이 어디서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청년만 보는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느 정치인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청년들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쵸. 거기다 페이스북 쓰거나. 정민철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요. 정민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인스타를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셔서 정민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 사이버 내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30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마음이 떠나가는가, 극우화된다고 평가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온라인 영향을 뺄 수가 없는데 지금 전대 과정에서 신천지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희두 이사님이 그 페이스북 쓰시거나 최근에 하신 말씀 보니까 신천지 의혹의 본질은 사이버 내란 세력인데 엉뚱한 얘기들만 한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신천지가 제가 이 겸공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2003년도 대비 문건만 봐도 그때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 그리고 이게 특히 그 한나라당 당시 그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자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몇 년이 지났죠. 지금도 신천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세계로 교회라든지 미국 극우, 일본 극우, 뉴라이트 등등,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국정원 때 본격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딱 잘려서 뭐 언제적 이명박 얘기를 아직도 하냐,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 가가지고는 근데 이 종교 문제 뭐 해결해야 된다, 혹은 뭐 이 되게 파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지점에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지금 민주당의 모든 분들이 신천지 얘기 한동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2022년 때 대법원 최종 유죄를 받게 된 게 이 신천지 건이거든요. 당시에 이명박 재단,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그리고 곽상도 의원, 이 세 군데에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제가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최민희 의원 한 명이었고, 공개적으로 목소리 안 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 저는 그 이후부터 그냥 가짜뉴스 유튜버, 뭐 전과자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명박 신천지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합수본에서 이거를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건 정황상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국민의힘 쪽하고 연결된 신천지 쪽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 지금 신천지가 있다. 심지어 저한테도 와가지고 너 신천지랑 한 편이지. 그래서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욕할 때는 너 신천지 때문에 그 전과자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결국엔 이게 이대로 소비되면 민주당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야, 이 신천지 세력들 잡아내야 된다. 핵심은 저들하고 유착된 게 거의 99%인데 민주당 쪽에도 있겠죠. 있으면. 근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알아본다 하더라도 핵심은 국민의힘 쪽하고 연결된 거에 대한 얘기가 왜 안 나오냐. 그 뿌리를 못 뽑으면 제 입장에서는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엉뚱한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아픈 얘기실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황희두 이사가 그 당시에 이명박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해서 뭐 당직 다 내려놓고 네. 그렇게 했던 일이 이명박 후보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당원들, 국힘 당원들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 지역을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영상을 본인 네. 그 온라인상에 게재를 하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고 이게 지금 이명박을 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위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고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유죄 판결까지 받고 다 내려놨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김건희 신천지 관련서를 수사를 하는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자 신천지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게 올해 초 2026년 1월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진술이 MB가 대권 후보로 굉장히 거론되던 05년 06년에 이만희 측에서 신천지 이만희 측하고 MB 측 핵심 인사가 만났고 그때 얘기했던 게 당원 가입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황희두 이사 말이 근거가 있었잖아요. 예, 재판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재심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이게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당시 2007년 경선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원됐던 분이 제 재판에 나왔었어요. 상세하게 설명했고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힌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 진짜 화가 났던 건 또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30대 청년을 고소했다고 언론에서 난리치고 청년 정의당하고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고소하냐. 근데 그 청년이 그냥 30대 청년이 아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비례대표 얘기까지 했던. 근데 좋아요. 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면 제 사건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냐 이거죠. 전 그때가 20대였고요. 정치도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그리고 현역 의원 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저랑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사고 쳤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30 얘기가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20대 때 탈탈 털리고 있을 때는 관심도 안 주다가 그리고 이미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뭐 경청하고 메일 받고 다 했었던 거거든요. 당에도 이미 다 보냈었습니다. 그때 뭐 몇 년 사이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터지긴 했지만 본질적인 게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사실. 지금 불만에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지. 그때 받았던 수많은 메일들, 당에 전화했던 거, 그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근데 또 그냥 2030 경청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특히 박태훈 소장님 같은 경우에 올공 집회 현장도 가셨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놓고 일베인 부류 그리고 일베인 걸 숨기는 일베 부류 그리고 진짜 자기가 일베인지 모르는 부류 그리고 일베를 싫어하는 부류 단순화해도 한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이거 구분 어떻게 합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이때다 싶어서 2030 여론이라고 전달할 거예요. 특히 뭐 중도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하거나 그럼 이거 안 들으면 너네 봐라. 이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 또 당할 겁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겠냐. 그게 참 답답한 거죠. 황희두 이사님이 마음고생이 정말 예, 심했어요. 많았죠. 그리고 진짜. 사실 이건 민주당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년 나이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청년을 전 박지원 위원장도 제 개인적으로 제 선거 때 그분이 저 많이 비판하시고 저하고 뭐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연은 전혀 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다음에 겪었던 일들을 그 당시에 봤을 때 안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입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는 역할만 그러니까 정해진 롤만 주고 그 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동지로 인정을 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고를 하는가 과연? 그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 그러면 지금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명박, 김태효 그리고 윤석열의 국정원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여론조작 실태 그리고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이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게 본질인데 이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네요. 예, 너무 제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두 분 말씀 듣고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8월 7일이었나요? 손현보가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 개신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극우와 결탁을 해서 국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의 이제 3남, 7남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 활동을 또 이제 물려받은 재능이 그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많은 영향을 미국 내에서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국민의힘을 뿐만이겠습니까? 진짜 연락도 진보당에도 심지어 신천지 통일교는 영향력을 뻗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요? 예, 저희가 뭐라고. 그런데 민주당이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총체적으로 이 사이비를 어떻게 뿌리 뽑을 거냐 그리고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우리 헌법을 지킬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사이비 종교법인 해산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인 과세 같은 것들 물러섬 없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현 편집장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를 데려가서 그렇게 활용을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롤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해진 롤만 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청년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그 당대표 후보님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좀 자문이라도 좀 먼저 구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특정 세대, 특정 성별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우러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자문을 듣고 거기서 그 자문을 들어서 정책화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 청년들이 그거를 체감을 하면 그럼 표를 주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표를 안 줄 거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좀 인재를 영입하면 좀 계획적으로 검증 잘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승현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김에 지금 황희두 이사가 얘기하는 사이버 내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요. 이게 최근에는 민주진영의 유튜브들에 대한 좌표찍기로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이렇게 심하다고 할 정도인데 좀 보시기에 양상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정치인분들이 구분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우의 문제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우화돼서 혐오와 조롱의 표현으로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그렇게 해서 좌표가 찍혀서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욕하고 이런 거는 법제화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거를 계속 혼재하다 보니까 그냥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도 극우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던 때가 거의 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의석수가 없었다가 이해찬 전 대표님 체제에서 의석수가 확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세대는 민주당도 그냥 기득권이에요. 그러면 국힘 대신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극우의 문제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그 20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과 계속 혼동이 생기니까 이게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극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희두 이사님 같은 분들도 영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황희두 이사님 욕먹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극우한테 욕먹는 건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요새 많이 드시죠? 아니 민주 진보 욕 너무 많이 진영이 먹던데? 황희두 이사를 욕을 해요. 내란 청산 그리고 극우 문제를 제일 먼저 알리고 싸워온 사람을 욕하는 거는 저는 이게 반명 분열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촉법 용역, 반명 분열주의 서로 이렇게 욕하는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계엄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이 서로 욕하는 사람들 다 광장에서 같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왜 욕하고 있죠? 뭐가 문제죠? 황희두 이사가 말한 것처럼 신천지, 통일교, 극우 개신교, 국민의힘 다 지금 우리 잡아 먹으려고 정권만 뺏겨봐라. 정권만 다시 뺏어봐라. 우리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지금 부들부들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동지적 언어를 쓰지 않고 힘을 빼고 싸우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로 저는 모두가 자제해야 된다. 모두가 긴장을, 이거는 진짜 제가 진보당원으로서 민주당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진정하자. 왜 서로를 못 죽여 안달이냐.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데 그런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